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부입니다. 2부. 오늘 2부는 네. 뭐게요? 지난주 1부와 네. 연결된 쇼핑몰 컨셉 잡기예요. 네. 쇼핑몰 컨셉 잡기. 쇼핑몰 컨셉 잡기. 지난주에 저희가 쇼핑몰의 그 목적에 따라서 목표가 분명한. 목표가 좀 분명하게 이 하나의 상품을 파는 것과 자체 제작 상품을 만드는 것 그리고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세 가지 정도 주제를 이제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쇼핑몰 컨셉 요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쇼핑몰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성공한 브랜드가 있지만 똑같은 걸로 사실 망하는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비즈니스 사업은 성공하는 자는 남고 성공하지 못한 자는 돈을 벌지 못한 자는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건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브랜드들은 스토리가 있는 홈쇼핑이 아니고 이제 인터넷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사이트들 중에서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뭐 더 제이니라든가 더 제이니를 따라했었던 아이러브 제이니는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이러브제이는 훨씬 잘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초반에 제가 볼 때는 예. 저는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보니까 더 제이니가 그런 자기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커피도 마시고 뭐 좋은데 여행도 다니면서 아이와 소통도 하면서 아이한테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히고 그 아이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사진을 찍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잘 되어 갔던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북유럽풍이 뜨고 그렇죠. 북유럽. 네. 아. 자연스러운 컨셉이지 거의 된 거죠. 오프라인 매장도 너무 예뻤어요. 예. 오프라인은 처음에 매장이 없었고 동대문에 두타에 그거는 오프라인 나중에 매장이, 생긴 예. 거예요. 아주 나중에 생긴 나중에 거고 제가 알게 예. 된 거는 한 거의 8, 9년, 10년 정도 때 더 제이니를 알았던 거고 그 시작이 그랬던 거예요. 사이트가 그때는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아마 블로그인가 뭔가 그렇게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예쁜 데서 사진을 너무 자연스럽게 찍어서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아이들 딸 둘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이제 퇴사하고 아이들 옷을 사주러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사주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히고 싶은 거를 그 많은 어린애들은 다 주는 대로 입거든요. 크게 불편하지 않는 그렇죠, 한은 그렇죠. 다 입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컨셉을 나의 인형과 같은 거예요. 딸이라는 게 미안하지만. 그렇죠. 응. 네. 그래서 뭐 머리도 이렇게 컨셉에 따라서 머리 붓고 모자 쓰고 양말 신기고 뭐 튜튜 치마도 입히고 공주 아바타. 예, 아바타죠. 거의 그렇게 해주다가 보니까 나도 이거 해볼까? 이렇게 시작이 돼서 아동복을 하게 된 케이스고 네, 그러니까 큰아이 컨셉이 약간 좀 되게 포멀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옷들을 좀 만들게 됐던 케이스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성공했었죠, 거기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우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불편해서 시작을 하는 케이스가 정말 그 되게 잘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맞아요. 내가 니즈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더웨어 속옷 중에서도 옛날에 속옷은 진짜 본인이 이걸 만든다는 건 되게 상상하기 어려웠던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런데 네. 나는 최근에는 이 이너, 언더 이런 제품들이 네. 내가 입다 보니까 이거 불편한데 이걸 바꿔볼까? 라고 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브랜드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거 내가 입어보니까 어디 부분이 좀 특정 부위가 좀 불편해. 불편하고 네. 쫄리고 뭐 네. 이런 거. 근데 이 겉옷과 달리 언더웨어는 정말 세심한 부위 그렇죠. 차이의 네. 작은 차이에 의해서 그 불편함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거를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내가 이거를 실제로 옷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니즈 이 항상 발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니즈가 제일 중요하죠. 불편함이 곧 발명으로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이 고객값인데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경험하고 같이 하고 거기에 기술이나 이런 자기의 이제 핵심이 집약이 되면
제일 잘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나도 이제 쇼핑몰이나 해볼까라고 하시면 이나 좀 해볼까? 어렵고 장사나 해볼까? 막 이런 거. 방사나 해볼까, 라면집이나 네네네네.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렵고, 너 진짜 라면 잘 끓이는 것 같아. 네가 끓인 라면은 언제나 맛있었어. 이렇게 칭찬을 들으시는 분이 라면집을 하시면 잘 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네. 옛날에 명동에 틈새라면이 있었는데. 네. 이게 약간 나는 스프에 반만 넣어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네. 그 똑같은 공산품을 가지고도 그렇죠. 색다른 네 맛을 내시는 MSG의 그런- 네. 환상적인 MSG를.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다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면서 네.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는 스토어팜이라는 게 많이 나와서 그렇죠. 네이버가 사실은 좋은 것도 많이 기여를 하고 고객이 싸게 사는 것도 기여를 하지만 나쁜 점은 그 스토어팜에 올리시는 분들이 너무 가격을 이렇게 약간 후려친다 그러죠. 고객한테는 되게 좋지만 네. 사실은 상권을 많이 해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자기만의 필살기로 코디도 해서 올리시고 사진도 해서 올리시고 이러는데 요즘은 서로 비슷하게 베껴가지고 이 몰이 도대체 무슨 몰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맞아요. 너무 그런 몰이 그러니까 많아졌어요. 예전에 네. 그 이지 캐주얼이라는 영역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대부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렇지. 어제도 그런 류의 그 글을 쓴 분의 그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이거는 참 2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했던 게, 야 그거 라벨 떼봐, 그 이름 하나 그 떼봐, 그거 저기 포인트 자수 하나 떼봐, 그거 어디 건지 누가 아니? 라고 그랬거든요. 그쵸. 그거 이제 라벨 띄고 응. 저 집에 갔다 오면 그 집 거지 이게 우리 집 어, 거냐. 이제 맞아요. 이렇게 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쇼핑몰도 그래요. 맞아요. 위에 이렇게 발을 가리고 나면 밑에는 그렇죠. 도대체 어느 브랜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네. 확실하게 사진에서도 그런 감도를 확 느낄 수 있는 데가 스타일란다거든요. 맞아요. 네, 스타일란다는 컬러톤이 다르죠. 컬러톤이 네. 완전 달라요. 네. 비비드한 컬러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B급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근데 어딘가 모르게 자꾸 들어가게 되는 매력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 브랜드 같은 경우도 스토리가 좀 독특하잖아요. 뭐 네. 자매들이 뭐 중학교 때부터 사입하기를 옷 입기를 좋아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찍어주고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건데 그래서 이제 성공해서 오프라인도 하게 되고 이제 O2O가 완성이 된 거죠. 거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더 영역이 더 넓혀서 그 코스메틱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코스메틱에서도 컨셉이 너무 명확했죠. 자기가 딱 좋아하는 컬러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초등학생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성공의 필요와 충분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그러니까 열정이 잘 맞아 떨어져서 즐기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분이 그럼요. 책도 썼어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기는 즐기면서 좋아서 했던 일이라고. 우리도 즐기면서 하는 우리도 책.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이 컨셉 네. 내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네. 디자인, 스타일 뭐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네.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 네. 우리 그 가수도 그 누군지 모르지만 어느 한 소절 목소리만 듣고 아 이 가수가 누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내공은 있어야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쉽지 않지만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네. 이제 또 그리고 다른 이제 이런 차별화를 어떻게 주냐. 네. 네. 그리고 이제 비슷비슷한 옷을 어떻게 꾸미냐에 맞추어서 제가 이제 3가지 정도의 이제 가까이 가까이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폴리모레라는 사이트인데 네. 요 앱은 굉장히 신선한 게 본인이 코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네. 올라와 코드가 있어요. 주어지죠. 네, 코드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리빙이랑 그런 매거진 뭐 이런 데까지도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옷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코디했는지도 다 같이 올려져 있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매달 자기가 요것이 트렌드다라고 해서 딱 찝어주거든요. 그 트렌드에 맞는 옷들이 이제 아래에 다 대롱대롱 달려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편집도 해보고 남의 옷도 한번 봐보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런 편집에서 이 사이트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플랫폼도 원래는 이제 팔기 위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을 클릭하게 되면 그 안쪽으로 본인이 사용한 모든 리스트가 쭉 떠요. 쭉 뜨고 그거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가면 그거랑 비슷하게 팔리는 다른 사이트가 같이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옷에 대한 모든 네. 디테일이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저가랑 고가랑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폴리볼에는 최저가 막 10,000원짜리부터 네네. 10,000원짜리 같은 옷이 레벨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블랙 코트를 찍으면 1,000,000원짜리 블랙 코트부터 10,000원짜리 블랙 코트까지 한 화면에 비슷한 그림은 다 뜨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다 알려면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만큼 시간을 거기다 엄청 쏟아서 오다쿠 덕후 정도 돼야지 이 안에서만 매일 놀아도 시간이 가지 않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트렌드나 어떤 이러한 상품들이 어디에서 어떤 레인지로 벌어지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빨리 얻기에 굉장히 네네. 좋게 되어 있고요. 컨셉이라는 것들을 어떤 이 옷을 가지고 어떻게 바리에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런 옷을 하나를 사 입고 나서 모던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는 소품들이 무엇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디를 잘 못하시거나 컨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가 가장 좋은 사이트일 것 같아요. 스스로 이거를 예. 이제 보드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컨셉 하나 키워드를 잡고요. 그거를 올해 컬러든지 아니면 맞아요. 올해 네. 룩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제안하는 룩이든지 해서 그거를 계속 작업을 해볼 수 있고요. 그게 계속 또 보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나한테 내 자료로도 남아요. 그래서 남아요. 네. 굉장히 테스트해보기 좋은 재미난 사이트. 예, 예. 여러 가지 코디 사이트가 있는데 네, 이게 제일 그래도 낫다고 보죠. 네. 재밌겠네. 네, 네,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여기랑 관계 없습니다. 저희. 해외 사이트예요. 네. 해외 사이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제 나만의 특징을 주고 싶을 때. 왜냐하면 쇼핑몰은 사실 다 나와 있는 옷과 다 나와 있는 가격을 나만의 느낌으로 정리하는 게 쇼핑몰이거든요. 네. 그게 컨셉이고 내가 그럼 그 상태에서 잘 팔리면 자체 제작도 하고 나만의 느낌을 자파 같은 것도 넣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면 나는 꽃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느낌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다른 카테고리 아이템이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보시면 좋고요.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요거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 요즘에는 온라인이 되게 많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있는 분이 오프라인으로 튀어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무신사. 네. 그랬을 때 대부분 온라인에서 나온 오프라인은 처음에는 아까 더 제이니처럼 네, 네, 대리점 위주로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요즘에는 그 스리 컨셉 네, 네, 그 스타일 난다처럼 네, 네. 컨셉 스토어 개념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장사는 온라인에서 다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 내가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3D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오리지널 플래그 샵인데. 네. 그렇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리테일 디자인 블로그 넷이라는 사이트예요. 네,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매달 매일 업데이트되는 네, 그런 이제 전 세계의 플래그십 샵이 여기에 매일 업데이트가 많이 돼요. 그래서 두바이, 뭐 이런 두바이도 그리고 앉아서? 네, 타이, 뭐 네. 이렇게 태국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뭐 LA, 뉴욕, 파리 뭐 이런 거 빼놓고 네, 네. 다른 데는 훨씬 더 크게 들어가거든요. 플래그십 샵이 네, 네, 땅값이 일단 싸고 그렇죠, 그렇죠. 재료비도 싸고 네, 그런 데는 큰 게 좋은 나라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널찍널찍하게. 네네네 되게 정확한 플래그십 샵을 볼 네, 수 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우리가 모르는 나라에도 플래그십 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들어가서 보시면 아 이렇게 스토어가 전개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네. 오프라인을 요즘에 준비한 사람한테는 좋겠네요. 맞아요. 도움이 많이 되죠. 그것도 그렇고 이 그 잘 모르시는 분 아직도 VMD가 네. 상품 기획자 MD랑 똑같 음, 비슷한 네. 류라고 생각하시는 그-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V
표시 MD가 아니고 네. 이 비주얼이라서 이 네. 느낌이 완전 다른 직종이거든요. 아무튼 이 VMD나 그 인테리어,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거를 그 관심 있어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네. 한번 보세요. 또 하나는 이제 포트폴리오는 왜 제가 추천을 해드렸냐면 네. 네. 내가 어떠한 컨셉으로 해야지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코디가 된 거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 5명, 6명씩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전반적인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착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보실 수도 있고요. 최근에 본 거 하나는 이제 리바이스랑 콜라보했던 그 콜라보레이션이 이렇게 다 학생마다 다 달려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은 청이라는 개념에서 콜라보를 하고 네. 어떤 사람은 스티치라는 개념에서 콜라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리바이스 레드해서 이제 레드 컬러에 꽂혀서 콜라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해석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쇼핑몰을 시작할 때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싶다.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해석 같은 거를 좀 보시면 그걸 괜찮을 계속 것 같아요. 보다 보면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목표했을 때, 있구나. 네. 목표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아웃풋도 네. 이제 하는 방법을 조금 자연스럽게 알게 맞아요. 되겠죠. 그래서 네. 외국 사이트인데 이제 비헨스나 아트드레즈 같은 거를 한번 가서 보시면 그 안에 이제 많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죠. 네. 자, 오늘 이제 쇼핑몰 컨셉 잡기 2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 패션, 의류 이런 쪽에 쇼핑몰은 없어서 안 될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예요. 가장 쉽게 런칭할 수도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컨셉 없이 만약에 시작은 하실 수 있죠. 굉장히 쉽게. 네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힘들고 고난의 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힘든 부분을 조금만 더 줄여보자라는 취지에서 많이 또 문의도 하시고 쇼핑몰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저희도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많아요. 어느 솔루션 아니면 자체 사이트를 제작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시고 상품을 어떻게 올려서 이렇게 파시면 돼요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먼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지난번 1부 때 말씀드린 거랑 오늘 말씀드리는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거죠. 항상 미션 같기도 하고 숙제 같기도 맞아요. 한데요. 네네네. 하다 이렇게 막 너무 또 준비만 하시고 실전이 액션이 없으면 없으시면 사실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준비는 뭐 열자마자 막 10만 관객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약간 쇼핑몰이 빈약해도 잘 된 데도 사실 있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빈약해도 네. 여기는 퍼펙트한데 왜 안 돼? 막 맞아요, 이런 맞아요, 데도 맞아요. 있긴 해요. 그렇지만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나의 기준이랄까?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데를 보시면 매일매일 이제 자기를 피드백하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쇼핑몰 컨셉 잡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오늘이 저희 네. 이제 시즌 1 네. 퍼나노 공장 시즌 1 마지막 방송입니다. 우리 중단하는 건 아니고요. 재정비. 저희가 원했던 이 카테고리들, 그다음에 내용들 이런 주제들은 오늘까지 정도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를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또 이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것들을 좀 해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시즌 2로 재정비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이 그 간판도 이쁜 걸로 바꿔주실 거죠? 아니 간판이 뭐예요 간판이? 사인. 네. 저도 컨셉 정비해서 나올게요. 네. 그런 것도 좀 바꾸고 네. 이렇게 해서 이
비주얼은 못 바꾸겠지만, 네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웬만한 거 조금 더 정비도 좀 하고 이렇게 네. 해서 다음 시즌 2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꽃피는 봄날 다시 만나야겠네요. 네, 조금 따뜻해지면 이제 또 네. 다시 이제 뵙게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여태까지 이제 도움도 많이 주시고 저희가 실전에서 실무에서 익힌 것들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시작했던 저희 편한 옷공장 재능기부 방송이고요. 재능기부지만 이게 결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용을 좀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계속 돌려서 보시면 그 또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고요. 네네네. 이제 피상적인 이야기죠. 사실 앉아서 하는 이야기는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가 많고 옷을 브랜드를 하고 옷을 만든다는 거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실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조금 저는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의 그 인큐베이팅 하는 거는 여전히 그대로 진행을 할 그럼요. 방송하고 상관없이 저희 네.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는 쭉 네.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아무튼 여태까지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즌 2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